네, 장우상 박사님 오늘 출판 기념에 식물 교도서 네. 주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꽃다발 하나 해갖고 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리도 만들어왔고요. 꽁목걸이도 해왔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예쁘죠? 아, 워낙 꽃에 기념사진 꽃에 찍을 때 이제 전문가셔가지고요. 같이. 중간중간에 좀 강의할 때 조금 사진 좀 이렇게 좀 찍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제 강의는 이 책 네 장짜리 지금 하나씩 받으셨죠? 네. 이제 이걸 좀 강의하면서 같이 아울러서 제가 식물 교도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혜준 교수님이 그 낭송을 한 3편 정도만 제가 네네네.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3편 정도 이제 제 대표시인 식물 교도소와 3편 정도 제가 부탁을 드려서 최대한 제가 한 12시 반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쓰기의 즐거움이라고 이제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쓰기의 즐거움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 알밤이라는 시를 제가 이제 썼는데 제가 이제 이게 등단시예요. 이 알밤이 제 등단시인데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신 시집을 한번 보세요. 시집을 보시면 여기에도 알밤이라는 시가 나올 거예요. 페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 있더라? 이 알밤이라는 시가 여기 있구나. 124쪽에 있네요. 124페이지를 펴보세요. 시집에 124페이지를 펴보시면 이 책이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알밤을 썼고요. 오른쪽엔 제가 영역을 또 했어요. 쉘드 체스트넛 이게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스캇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아주대에 지금 계시는데 이 외국인 교수님이에요. 이분에게 좀 감수를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이 틀리진 않았는데 이제 외국인이 볼 때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잠자던 쌍둥이 삼형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알밤은 이제 그림 설명드릴게요. 이게 알밤은 이렇게 3개 정도가 있잖아요. 아시죠? 네. 알밤이. 그래서 이 3개가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쌍둥이 삼형제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근데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를 듣는다. 뭐 이건 말도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원래 시라는 것은 약간 과장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은유적 메타포죠, 메타포.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응애 소리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탯줄 자를 시간도 없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도치법이죠, 도치법. 그렇죠. 원래는 탯줄 자를 시간도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필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책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옆에 영어로 된 걸 보면 shelled chestnut, 그러니까 껍질이 있는 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shell이라는 게 껍질인 건 알죠. 네. 영어로 shell, 그 ed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shelled chestnut인데,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보면 three twin brothers, 그러니까 세 쌍둥이들, twin brothers니까. 근데 sleeping brothers를 꾸며줘요. 잠깐 영어 공부할게요. sleeping brothers를 꾸며줘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세 쌍둥이죠. 해석해요? 125쪽을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어디에서 이나 mother's womb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womb이라는 건 자궁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이 뱃속으로 이라고 이걸 스토머크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Hear the ripening sound of autumn. 가을에 익어가는 소리를 듣는다. Hear라는 게 듣다는 뜻인 거 알죠? 근데 여러분 hear와 listen의 차이가 뭐냐면요. hear라는 것은 무심코 듣는 거예요. 이거 참 알아주세요. 무심코 듣는 거. 내가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고 listen은 뭐냐면 귀 기울여 듣는 거. 이거 차이 모르시면 되게 많더라고요. 귀 기울여 듣는 게 꼭 알아두세요. 귀 기울여 listen carefully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귀 기울여 듣는 거고 hear는 무심코 듣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되죠? 그 무심코 들은 거예요. hear라고 쓴 거는. 근데 데이는 뭘 가리키느냐? 그 위에 첫째 줄에 three twin brothers를 가리켜요. 데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첫째 줄에 보면 three twin brothers 밑줄 쫙 쳐보세요.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여튼 공부는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듣는다 얘네들이 뭘 들어요? 얘는 나오는 거죠. out of는 뭐뭐 밖으로죠. out of the world, 세상 밖으로 나와요. 근데 뭐와 함께? with the sound of crying, 우는 소리와 함께. 그렇죠? 근데 without time, 시간 없이. 자, 여기 타임을 2부터 끝까지 밑줄 쫙 쳐보세요. 끝까지. 요게 타임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서 2 이하가 타임을 꾸며줘서 거기 하나 됐죠? 그래서 원마 할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거 체크 같이 해주세요. 지금 125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125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그래서 그 without time이니까 시간이 없이죠.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to cut the umbilical cord라고 나왔잖아요. 이 umbilical cord가 탯줄이라는 뜻이에요. 좀 말이 어렵지만 그 탯줄을 자를 시간도 없이. 그러니까 이 to 이하가 뭐뭐 할이니까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어렴풋이 들은 기억나시죠? 일단 영어 공부할 때 뭐뭐 할 이런 시간 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영역을 한 거고요. 이걸 이제 스캇 교수님이 약간만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자 그런 걸 듣고 나서 다시 이제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시 조금 말이 빨라도 이해하세요. 제가 할 얘기가 많아갖고. 그래서 알밤이라는 제목으로 쓴 시고요. 이 알밤을 사람의 비유에 쓴 사물시입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미국의 시인 T.S. 엘리어트는 이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 써요. 영어로는 objective correlative라고 합니다. objective correlative.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 감정을 운반하는 도구. 여기 밑줄 쫙 펴놓으세요. 감정을 운반하는 도구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갈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머님이 너무나 그리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갈대를 시작으로 가면서 갈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멋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갈대를 이야기하고 그 갈대를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지금 했잖아요. 객관적 상관물 맞죠? T.S. 엘리어트가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시. 이게 참 재밌는 글자인데 이걸 따져보면 이게 말씀원자고 절사자죠. 이게 절이고 이 말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절사자가 나왔냐면 절에 가면 여러분 물고기 이렇게 모양으로 된 게 뭐죠? 천장에 매달려 있는 풍경? 거? 그렇죠. 풍경이죠. 이 풍경 소리 때문에 이 절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는 풍경 소리가 있죠. 풍경 소리는 무슨 성? 시의 무슨 성? 음악성이잖아요.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 절사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원이라는 글자와 절사자라는 글자의 합성어인데 절에 가면 풍경 소리가 바람에 들리잖아요. 바람에 스쳐서 흔들리는 풍경 소리처럼 시는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리듬을 통해 음악성, 동그라미 쳐서 음악성. 거기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그래서 고려가의 가시리에도 이 나난이라는 게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나난 뜻이 없어요. 이 나난이 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가시리 있고 나난,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나난. 이게 요즘 말로 뭔지 아세요?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자, 이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역시 국문학을 아주 잘하십니다.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운과 음보 등도 시의 음악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은 어때요? 음운이 특정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라임 같은 경우도 아분, 한시 아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글자를 비슷한 글자로 쓰는 거예요. 그걸 아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또 뭐 한시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아분이라는 게 비슷한 글자를 쓰는데 이 한시에서는 뭐 그래서 고하고 고를 이렇게 쓰거나 그래서 고 기역을 안 쓰고 오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한시는 아분을 뭘로 따지냐면 조금만 말씀드리면 모음으로 따져요. 모음으로. 이해가세요? 그래서 소, 고, 오 이렇게 끝났잖아요. 다 같아요, 안 같아요? 자, 오자돌림이죠. 오자돌림이잖아요. 이렇게 모음으로 이 아분을 따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저게 수염에 나와가지고 네, 내가 맞아요. 그걸 이제 아분이라고 내가 합니다. 저를 틀려가지고 수염이 막 아니 입력돼. 맞아요. 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분도 다 시를 잘 쓰시겠지만 다양한 체험 이 있으면 이 있다고 하세요. 다양하게 체험을 해야 돼요. 여행을 가든 책을 읽든 또 독서, 사색 깊이 생각을 하고요. 심한은 마음의 눈이란 뜻이에요. 뭐 심한 모르시면 없죠. 마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심한은 그렇다. 그래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드가 모든 훌륭한 시는 자발적인 흘러넘침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힘 있는 감정의 이걸 쓰면 더 좋아요. 제가 이제 이건 짧게 썼는데 그 자발적인 앞에다가 힘 있는 감정을 가로로 좀 써놓으세요. 힘 있는 감정의 자발적인 흘러넘침이다. 그럼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어떤 흘러넘침이라고요? 힘 있는 감정의 자발적인 흘러넘침. 아, 멋있지 않습니까? 워즈워드 대단하죠. 정말 내가 시를 쓰고 싶은 욕망이 솟구쳐 나갈 때 시를 쓰라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영감이 영감 에블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스퍼레이션
인스퍼레이션. 영적인 영감이란 것은 영적인 교감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교감이고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인스퍼레이션. 뭐 혹시 인스피레이션 압니다. 네, 그렇죠. 인스퍼레이션. 이제 영적인 교감인데 이 영이라는 글자가 또 그럼 이걸 아시나요? 영이 왜 영이냐? 이 글자가 되게 재밌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영이 왜 이렇게 쓰냐면 이게 보세요. 사람이면 두 개. 이게 무당 글자인데 무당은 하늘과 땅을 통하는 사람이죠. 무당을 얘 사람들 이게 무당을 가르쳐. 자 이게 비유자죠. 이게 입구자죠. 무당들이 비가 오라고 기우제 드리는 거예요. 기우제. 하늘에다 기우제를 지내. 기우제. 그럼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올까 안 올까? 와요. 왜? 올 때까지네. 올 때까지 뭐 아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1년 동안. 알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의 네, 어떤 원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런 저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과 자 뭐예요? 하늘의 교감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인스피레이션은 하늘과 땅, 이 무당 보세요. 하늘과 땅을 꿰뚫은 사람. 너무 한자 아 보십시오. 너무 저기 뭐야. 가대하게 평해준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천지만물을 아니 다 지으셨어요. 아니 근데 영장. 지금 옛날에는 목사님이 한두 몇 아니, 분이야? 아니, 세 분, 네 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당 자체가 무당을 얘기하시는 왕을 성령, 가리킨 거예요. 성령들은. 아, 무당이니까 말이 그러니까 아는데. 예, 무당은 목사님 한 분, 아니, 그러니까 세 분, 네 분. 예, 그러니까 무당은 결국은 옛날 왕이 무당이었어요. 네, 옛날에는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교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하여튼 영감이라는 것은 의식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맞죠? 네. 영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시선 200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술에 취해야만 영감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이 두보라는 사람이 여기 제가 책에다 여기다 다 일일이 쓸 수가 없어서 안 썼는데 두보가 200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200을 두보가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주중선이라고 해요. 그건 좀 써놓으세요. 주중선. 내가 이거 모든 걸 이거 쓸수 술에 취한 신선. 주중선이란 말이 술 속에 있는 화물책자. 예, 술에 취한 신선이에요. 예, 신선선자죠. 술에 취한 신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0은 그 술 한 말에 시가 300편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 뻥이죠. 서동파도 뭐.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뻥들이 많아요. 이 중국 시들 보면 200은 어떻게 이야기냐면 그 최소한 300잔을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술 한 번 마시면 이 그 장진주라고 하는 시에 보면 그 회수 이름 300배라고 나와요. 모름지기 한 번 술 마시려면 300배를 마셔야 되고 300잔을 나는 이 더러운 이 술을 마시고 이 더러운 세상을 깨어나고 싶지 않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래서 300잔이면 소주 40병이에요. 근데 200이 말하는 소주 300, 그러니까 300잔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거를 떨어져서 마신다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300잔을 그러니까 소주 40병을 마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아이고. 가능해요? 2분이에요, 2분.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지금도 마찬가지. 예, 너무 거짓말이죠. 서동파하고 다 막 예. 술로 막 이렇게 표현을 많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술을 마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한 서너 잔을 마셨겠죠. 그거를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회제부르라고 해요.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한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회제부르. 회개하는 회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품을했죠. 품을했죠. 품을. 마음씨- 내가 재주를 마음씨 품고 있어.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만날 우자거든요. 나는 재주가 뛰어난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걸 회제부로 꼭 알아두세요. 이게 되게 유명한 시험에 말이에요. 나옵니다. 네, 시험에 나와요. 회제 불 뭐요? 회제부르. 불우라고 써가지고 오. 만나러 우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그렇지 안 보이세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 못 만난다고. 아니 진짜 훌륭하세요. 아, 목사님은 목사님은 하모니카 잘 부르시지, 맞아요. 성악 잘하시지, 맞아요. 기도 잘하시지. 아, 예, 맞아요. 그걸로 알아두는 사람이 너무 잘. 잘 알았죠. 수능 아이고 잘하신다. 오늘 이게 역시 한 실력들이 있으신 분이 나오시니까 역시 아니 진짜 서예도 너무 네, 잘했어요. 맞습니다. 회제 부르. 나는 알아주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있습니다. 강의님 할게요. 그래서 번식으로 한국 하셔야 됩니다. 시를 쓸 때는 앵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방송. 지방방송 좀 지방방송 거요. 시를 쓸 때는 강의를 못 그래서 해요. 은유는 A는 B와 같다는 A는 B다 이런 뜻이죠.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게 은유거든요. 김동명 시인의 시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은유고 직유는 우리가 내 마음 별과 같이 이게 직유예요. 맞죠? 네.
내 마음 별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은유는 뭐냐? A is B 이렇게 써. A is B. 필기하세요. 은유는 A is B. 자, 지균 A is like B. A is like B. 여러분에게 누가 은유가 뭐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물론 그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은유가 뭐냐? A is B. 지규가 뭐냐? A is like B. 맞죠? 이때 like은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이지. 그렇죠? A는 B와 같다. 맞죠? 네. A는 B와 같다. 우리가 부전자든 영어로 보여요. like father, like son이잖아요.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like father, like son. 이게 부전자든 뜻이에요. 영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네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를 좋아한다. 부전자. 그러니까 보면 우리말이 참 재밌는 게 부전자전이란 말을 쓰는데 모전여전이란 말을 쓰나요? 써요 좀. 안 쓰긴 써. 근데 아니 하여튼 한자에서는 안 쓰죠. 한자에서는. 한자에 없어요. 이게 되게 남성 중심적이에요. 이 한자 자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반어라는 게 아이러니인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표면적 진술과 속뜻이 달라요. 여러분도 보면 자녀분 키울 때 그렇죠. 공부를 하도 안 해. 집에 갔는데 시험 기간인데 뭐라 그래요? 잘하는 짓이다. 그렇죠. 이게 잘한다는 소리예요, 못한다는 소리예요. 못한다는 소리. 그게 반어예요. 잘하는 짓이다. 그 말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잘하는 짓이다. 근데 역설은 뭐냐면 것 자체가 잘못. 예를 들어서 김수철 같은 가수를 뭐라고 그러죠? 작은 거인. 그럼 작은데 거인이 돼요? 안 되죠. 이런 걸 키가 역설이라고. 작으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걸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패러독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옥시모론. 네? 옥시모론. 이거 안 들어보셨나요? 들었어. 강의 때. 이게 이제 확실히 교수님한테. 서비아 목사님은 확실히 옥시. 옥시모론. 아 이걸 아시니까 제가 뭐 하산하셔야 되겠네. 옥시모론. 아니 우리 교수님이 강의 그걸 네, 많이 옥시모론. 네, 옥시모론이라고 해요. 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러독스라는 것도 이제 역설이지만 이런 것도 알아두셔요. 여러분들 시를 쓰는데 옥시모론이 뭔지 모르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은 표면적으로도 논리적인 모순을 가져요. 여기까지 해석되죠? 표면적으로 작은 거인 같은 거 또는 뭐 이거 이야기하면 끝도 없죠. 한도 없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다음 뭐죠?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이건 아십니까? 찬란한 슬픔. 찬란한데 어떻게 슬픕니까? 찬란한데 어떻게 슬퍼요? 아이 저기 뭐야 김소월도 나보기가 여기 가시면 말없이 거의 보내드린다. 이게 서울. 한자는 거슬리 역자예요. 역자. 그 말고 이거 관계된 뭐 저거. 역설에 그러니까 역설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설인데 네. 지금 여기 역설이에요. 이게 찬란한 슬픔의 보물. 대표적인. 그러니까 모란이 찬란한데 슬플 수가 없잖아요. 또는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것도 역설이에요. 이거는 정주영의 유리창에 나오잖아요. 네.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외로운데 어떻게 해요? 외로운데 황홀할 수 있어요? 외로운데 황홀할 수 있냐고? 없죠. 이게 대표적인 역설이에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어떻게 전화번호 받는 이만큼 좀 땡겨주시고 선생님. 그럼 시집이 하나 있을 거 좀 주시고 여기다 거기 이거 하나 주시고 거기 거기 서 목사님 그 시집 제가 김옥이 네. 그 선호전인데 전도사님이라고 네, 한번 한번 보세요. 볼게요. 네, 네. 그거 주세요. 거기에 있을 거예요.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역설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지금 이제 2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세이의 2페이지. 그래서 자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 역설이다. 자 이해 안 가면 이해 안 간다고 하세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유 여기 두 번째 페이지의 다섯째 줄에 보세요. 2페이지. 인유는 인용한다는 거예요. 인용한다. 인유가 뭔지 모르겠다. 인용해서 비유함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인용해서 비유함 그걸 인유라고 해요. 인유. 그 다음에 패러디는 뭐냐면 그 작품들을 거의 내용들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디는 내용을 가져오는데 뭐한다? 비트는 게 패러디고 인유는 뭐다? 인용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자 그럼 인유의 제가 예를 한번 제 시를 가지고 봐드릴게요. 자 제 시집을 보세요. 제 시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제 시집을 보면 거기에 헌화가를 헌화하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 시집에 그러니까 제가 찾아볼게요. 108페이지네. 108페이지 제 시집을 보세요. 108페이지에 보면
헌화가를 헌화하다라는 시가 있어요. 찾으셨죠? 네. 108페이지. 이게 인유예요. 왜 인유냐? 이거는 헌화가라고 하는 108페이지 있을 텐데 네, 있어요. 신라 시대의 한가 중에 이게 사구체 한가거든요. 사구체 네 줄짜리 시라고 해서 사구체 한가라고 해요. 거기 108쪽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이 헌화가에 대한 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헌화가라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로본이 너무나 예뻤대요. 수로본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수로본이 너무 미모가 예뻐서 용들이 데리고 가. 수로본이 너무 예뻐가지고 용들 있잖아요. 용들 지하에 바닷속에 용들이 막 수로본이 바닷속에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 수로본이 나오는 이제 그 수로본이 나오는 그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는 헌화가고요. 헌화가라는 또 하나가 수로본이 관련된 게 뭔지 아세요? 해가예요. 해가하고 헌화가에 보면 수로본을 막 납치해 가버리거든요. 용들이 거북이들이. 그런데 그 제가 이제 헌화가라고 하는 사고 창가를 인용을 한 거예요. 몇 가지 이해 가시죠? 네, 원래는 이제 이 그 헌화가는 뭐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 수로부인이 강릉의 바닷가에 갔어요. 근데 이 절벽에 뭐가 있냐면 이 철쭉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철쭉꽃 이게 철쭉꽃. 네, 철쭉꽃이 피어 있으니까 이 꽃을 좀 누가 따주겠느냐 했는데 아무도 안 따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견우노옹이라고 해서 견우노옹 소를 끌고 가는 늙은 노인 있죠. 노인이 암소 특히 이제 암소를 팽개쳐 놓고 따라가. 그러니까 암소가 이제 암소라고 했지만 아마 자기 부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팽개쳐 놓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맨손으로 가. 이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벼랑에 있는 꽃을 맨손 클라이머야. 이해가요? 맨손으로 올라간다고요. 올라가서 철쭉꽃을 따가지고 누구에게 받죠? 누구에게 받죠? 수로부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네. 늙은 노인이 수로부인 그 나무 여자잖아. 이 수로부인 부인이 남편 김순정 공이 있거든요. 이 남편이 있는데 그 옆에서 이 수로부인에게 꽃을 따서 바치느냐. 참 이거 신라 시대가 좀 재밌는 시대죠. 이 요즘 관점에도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그런 시인데 그 이제 헌화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썼냐면 이 시는 그 철쭉꽃의 입장이라고 좀 써보세요. 그 저기다가 108쪽에 철쭉꽃의 입장에서 쓴 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는 아마 기존의 시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는 다 그 수로 부인의 입장과 노인의 입장에서 썼지만 이 시는 뭐의 입장에 썼다고요? 철쭉꽃의 입장에 썼고 그래서 첫 세 줄은 이거는 관찰자 시점이라고 썼어요. 관찰자 시점. 첫 세 줄은 제가 관찰자 시점을 쓴 거예요. 관찰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가 관찰하는 거고 네 번째 줄 얘들아부터 나오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세 줄 내려가면 전은이라고 쓰셨죠. 이연의 셋째 줄에 전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가 뭐냐 1인칭 은유심상법. 1인칭 은유심상법. 그러니까 이 철쭉꽃을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철쭉꽃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자 뭐라고요? 1인칭 은유심상법. 전은부터 시작되는 거 있죠. 저는 별을 딸 때 높은 곳에 살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부터가 1인칭 은유 심상법이거든요. 제가 오늘 한 3편만 좀 시 낭송을 부탁드렸는데 이 시는 낭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유의 대표적인 제가 시이기 때문에 좀 여기 나오셔서 한번 좀 네. 낭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십시오. 헌화가를 헌화하다. 시 장웅상. 낭송 이혜준. 강릉 태수 김순정이 새로 부임하여 왔어요. 수로 부인 함께 강릉 해변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이때 수로 부인이 절벽에 핀 철쭉꽃을 보았죠. 얘들아, 누가 저 예쁜 아이를 데려올래? 하인들에게 누가 따올지 물었어요. 저는 별을 딸 듯 높은 곳에 살고 있어요. 아래로 수로 부인이 보여요. 저는 그녀의 눈을 피했지만 그녀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이를 어쩌나. 당신은 제 이상형이 아니에요. 때마침 견우노옹이 길을 가다가 제가 사는 곳으로 맨손으로 성큼성큼 올라오네요. 도망가려고 발버둥 쳐도 땅에 붙은 발은 떨어지지 않네요. 저는 그에게 강제로 이끌려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높은 곳에서 살 때가 더 멋지답니다. 제발 저를 원래 있던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강릉 해변의 파도도 제 슬픔을 아는지 제 몸을 부딪히며 마음이 용광로처럼 타들어만 가네요. 예,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박수.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시는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철쭉꽃을 사람처럼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생태적인 관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자연에 있는 꽃을 그대로 놓아두면 되는데 그건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좀 묘사한 그런 시고 뭐 내용은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제가 패러디를 이제 썼는데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시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쓴 건데 여기 48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제 시집에 48쪽을 펴보시면 이제 장진주를 패러디하더라고 나올 거예요. 제 책에 48쪽을 펴보세요. 시집입니다. 21세기 건배사라고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장진주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장진주는 아는데 여러분 뜻이 뭔지 모르죠? 건배라는 뜻이 건배. 이게 직역을 하면 장차 술을 나아가게 한다. 이게 직역이거든요. 이제 장자는 장자예요. 거기 48쪽에 장진주 나오잖아요. 한자. 그 장자가 장자, 지는 나아갈 진, 술주자. 이해가죠? 네. 여러분 건배하면 술잔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장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장군 할 때도 있지 않으시죠? 장군. 예, 그렇죠. 장수장자도 쓰이죠. 근데 여기서는 장자. 우리가 장례할 때 이거 장자 쓰잖아요. 건배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건바이. 되어 있죠. 잔을 부딪히면서 이 장진주인데 이걸 제가 이제 완전히 좀 바꿔놨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당신은 알라가 몰라. 원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다시 때가 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군불견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중국어로 하면 준뿌지엔 이렇게 나와요. 중국어도 네, 군불견. 예쁘지. 네, 군불견인데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이 천상에서 내려와서 결국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그대는 알지 못했는가 이렇게 성경에 돼요. 나오는 건데. 네, 성경에도 나오고 이제 여기 시에도 나와요. 비슷하니까. 하여튼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면 다시 정화되어 식수로 사용된다는 거. 이게 이제 패러디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죠. 또 21세기에는 또 이제 그대는 알지 못했는가. 거울을 본 여인이 자기의 머리가 막 하얗게 시들어가는 거 이런 걸 슬퍼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이제 현대어로 제가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상당히 이제 현대어로 바꿔가지고 이런 걸 뭐라고요? 패러디한다고. 뭐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패러디 기법을 하나의 예를 지금 설명을 한 거니까. 자, 그럼 다시 그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 제가 스필 2페이지 에세이에. 그래서 인유와 패러디도 시의 요소고요. 인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시 보세요. 전통적인 문학의 소재나 양식을 2페이지 지금 아까 에세이에 그 가져오는 거고 패러디는 뭐예요?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시 속에 그대로 흉내내. 그래서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거. 자, 이렇게 시를 쓴다는 건 어때요? 이론적으로는 복잡하죠. 그렇지만 시라는 것은 꼭 이론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쓰는 것이다. 주변의 사물들을 잘 관찰하고 시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시를 쓴다면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 오늘 한번 시 쓰기에 도전해보자. 여기 썼어요. 좀 못 쓰면 어떤가? 맞죠? 여러분 다 시를 쓰시니까 당신의 생각을 함축적이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이미 시인이 된 것이다. 이거 말고도 뭐 쓸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짧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 쓰기에 준비를 썼고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이거는 제 시집에 대한 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보세요. 시란 무엇인가? 자, 이건 한번 좀 여러분에게 간단히 좀 질문을 한 말씀씩 그래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강승구 목사님부터 시는 뭐라고 뭐 한 30초도 괜찮습니다. 시는 다 쓰시는 분이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저는 이제 자기 구원, 가치 있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잠깐 한 말씀씩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먼저 하시고. 네, 먼저 그러면 네, 여기 이혜준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시요? 네. 제가 꽃을 40년 했는데 저는 그때 꽃을 그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 시라는 것은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기능. 네, 좋은 말씀이네요. 그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까지 우리가 이제 시치료라는 것도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시치료도 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김옥희 전도사님께서는 저는 뭐 아주 가디문한 사람이라서 네, 뭐 정하기 어려운데 느낀 점만. 어떤 사물에 대한 음. 자기 내적 감성의 문학적 표현. 오, 정말 굉장히 멋지게 쓰셨는데, 이야, 내적 감성의 네. 문학적 표현까지. 예, 지금 다른 분들도 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예, 이거는 통과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경화 시님, 겸 목사님은 어떠신지? 저는 시도 시지만 시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시인은 시시한 사람, 진짜 시시 생각해야 돼요. 시시 때때로 시시 생각해야 돼. 시인은 시시한 사람이고 네. 시인은 패러디 하시네 진짜. 시시한 사람인 것을 시인할 줄을 아는 사람이 시인이다. 이야, 패러디 이거 하시네, 언어 패러디. 일을 너무 잘하신다. 패러디 바로. 예, 이게 이제 묘사 신상법이라고 하는 건데. 고로. 고로. 시인은 네. 문학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성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시다. 철학적으로 그냥. 이거 안 고차원으로 이게 표현. 질문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자, 이제 커비아 목사님 한 말씀. 아유 큰일 나네. 아니 시시 아니, 한 말씀. 시작하니까 시를 몇 번 멋있다. 쓰셨는데 시집을 자, 한 말씀 재미있게 하세요. 그치? 우리는 뭐 성경적으로만 하는 네, 거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이 저기 뭐야 성경의 역사를 해서 제일 시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 임금이거든요. 시편이 다윗. 다윗 네. 임금이 72편을 다윗 왕. 쓰셨거든요. 다윗 왕. 예. 네. 이게 인문학 이렇게 성경이 인문학 이게 학문 못 따지는 인문학이니까 그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뭐 이렇게 인생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막 내포를 하신 게 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 시는 음률이 없는 언어다 뭐 이런 그 시는 또 그 이렇게 미술을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로 표현을 하는 그런 게 모든 게 이렇게 예술은 다 이렇게 연관성들이 다 곁들여지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뭐 미술도 그렇고 뭐 영혼도 살렸고 막 아까 시치료 그런 거 하듯이 아무튼 결국은 철학보다 이가 성경이듯이 시는 그렇지. 철학보다도 모든 그러니까 성령을 과목보다도 다루는 네, 이야기다. 뭐 그런 이다. 이야기죠. 네. 예, 좋습니다. 예, 자, 그 옆에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그냥 오늘 넘어가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장병진 전도사님 또 시도 쓰시고 하셨어요. 목사님 네, 복사님. 시는 숲풀 속에서 네. 지나가는 뱀과 같다. 와,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흔히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시는 어느 순간 순간적으로 생각났다가 돌아서면 잠다면 또 잊어버려. 예. 그래서 순간적인 그 영적인 영감이라고 할까, 뭐 프로 하여튼 영감 감성이라고 할까, 네.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온다는 얘기죠. 프로 영감은 오늘 이거 정말 인터뷰 제가 잘했는데 너무 말씀드리기 맞습니다. 교육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승구 목사님도 또 시를 너무 많이 쓰시는 분인데 느낌을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있는데 영혼에 대한 소명감으로 영혼의 역시 목사님다. 예. 소명감으로 표현하는 시인의 외침이다. 오, 이야. 이야. 이야, 이거 오늘 완전 주옥 같은 구절들인데 이거 다 적어놔야겠는데요. 그때가 정답이네요. 이야, 그렇지. 멋집니다, 멋집니다. 영혼 그렇지. 같은. 지금 적고 계시죠? 일침이 말씀. 아주 제일 마음에 들었어. 예, 알겠습니다. 다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시는 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여기다 쓴 거는 자기 구원이고 가치 있는 감정의 표현이다. 뭐 이거 말고도 당연히
뭐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는 이제 아까 제가 객관적 상관문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시는 첫 번째는 스토리가 있는 시예요. 아마 대부분들이 분들이 부모, 친구, 아내, 지인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시들을 많이 썼고요. 저도 제 시집 속에 이런 스토리 시가 많이 있습니다. 제 시집 속에. 그리고 이제 운유심상법은 사물과 사람의 교집합을 찾아서 쓰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사물의 특성을 쓰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운유심상법은 그것을 사람처럼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운유심상법. 여기까지 이해가죠? 사물의 특성을 쓰면 안 된다. 자, 1인칭 운유심상법은 나 또는 우리인데 나는 써놓으세요. 1인칭 단수고요. 1인칭 단수라고 써놓으세요. 우리는 1인칭 복수라고 써놓으세요. 2인칭 운유심상법 너는 2인칭 뭐겠어요? 단수. 맞죠? 너희들 여러분은 뭐겠어요? 2인칭 복수죠? 여러분이니까. 그 다음에 그대 당신도 1인칭 2인칭 단수죠. 맞죠? 근데 이제 그대 당신은 너보다는 좀 더 존칭이죠. 맞나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 당신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뜻. 내 몸과 같다는 뜻이에요. 몸에 해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보 당신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여보 당신 여보. 여보가 뭔지는 몰라. 보석과 같다는 뜻인 거 아셨어요? 여보 당신 할 때 여보가 보석과 같은 사람. 보석과 같은 사람.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사람. 뜻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네, 되게 좋은 뜻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그 이거의 뜻을 뜻을 물어보면 몰라. 아, 여보 당신인지 뭘 따져. 이러면 안 된다. 묻지도 따지지만 그거 말고 구원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인칭은 그나 그녀 그들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나 그녀는 뭐겠어요? 3인칭? 이제 아셔야죠. 단수. 단수. 그들은 뭐겠어요? 3인칭? 복수. 복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이거 영어식으로 영어식으로 풀어줘. 아니, 나오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하니까. 네, 당연하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묘사심상법이 말놀이신데요. 말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기아 타이 거지가 기아를 달았다. 그럼 기아하고 기아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장난하는 게 묘사심상법이고 성찰심상법은 뭐냐면 현상을 발견해서 전개해서 반성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 그리고 관찰심상법은 사물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관찰해서 마음과 연결시 거의 비슷한데 이제 약간의 차이점은 관찰심상법은 약간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거고요. 성찰심상법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갔죠? 그리고 상상심상법은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의 상상은 없다. 그리고 인유라고 써놨죠? 아까 제가 대표적인 시 뭐였었어요? 허나가를 허나하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인이 끌 인자. 지금 잘 말씀해요. 끌어서 유는 비유할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이나 이야기를 차용하는 거다. 넘겨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페이지 있어요. 출처를 밝혀라. 그 다음에 패러디는 국민교육 헌장을 등산교육 헌장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국민교육 헌장 있잖아요. 네. 우리는 등산교육 헌장 하면 우리는 산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책임지고 태어났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조는 요. 사투리나 남성적 어조나 여성적 어조나 랩시 같은 게 다 어조예요. 이해가죠? 네. 그리고 이제 비유는 직유, 은유했고 반복은 뭐뭐다 이런 거 반복. 우화는 뭐 동물의 이야기죠. 동물의 이야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시 참새는 죽어도 꽥한다 이런 시를 썼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참새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 게 우화고요. 대유는 제유와 환유가 있는데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면 대유고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면 환유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유의 예를 들어볼게요. 나를 보는, 자, 써보세요. 나를 보는 12개의 눈이 있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에 있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이에요? 자, 12개의 눈은 사람 몇 명이죠? 한 사람이 여섯. 6명. 아, 똑똑하세요. 네. 그러니까 나를 보는 6명이 있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네. 나를 보는 12개의 눈이 있었다가 있어 보이죠? 네. 자, 이런 걸 제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몸은 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가죠. 자, 이슬비 대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맞죠? 뭐죠? 빨간 우산, 파란 우산, 노란 우산. 노란 우산 아닌가? 찢어진 노란 우산. 우산, 찢어진 우산. 맞아요. 찢어진 우산.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빨간 우산이란 뜻은 아니죠. 빨간 우산 쓴 아이. 맞나요? 그렇죠. 노란 우산 쓴 아이. 그 다음에 찢어진 우산 쓴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것의 특징을 이야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뭐겠어? 아까 좀 제6법하고 환유법에서 환유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그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 하면 여기서 왕좌, 뭐 왕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왕의 자리라고 했지만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런 것이 다 이제 환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징은 일대다. 그러니까 상징은 뭐냐면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게 뭐죠? 섬이라는 시예요. 섬이라는 시. 섬이라는 시 아시죠? 네. 섬이라는 시에 보면 뭐죠? 짧죠. 네? 섬이라는 시 두 줄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 섬이 아니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섬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다음 뭐죠? 그 섬에 가고 그 싶다. 섬에 가고 그 섬. 이게 딱 두 줄인데 무진장 유명한 시예요. 맞나요, 네. 틀리나요? 맞아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섬에 가고 싶다면 시가 될까요? 그 섬에 가고 싶다는 말씀은 시가 안 돼요. 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애가 섬이 있기 있다. 때문에 유명한 거. 왜? 자, 그 섬은 그냥 일반적인 섬이죠. 네.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네. 뭐 이걸 뭐 어떤 분은 이걸 이슬랜드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아일랜드가 있는데 자, 섬은 첫째 그대로의 섬이야. 두 번째는 섬에 가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죠. 네. 또 세 번째는 섬에 다 빠져나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죠. 네. 단절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섬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상징이 돼. 이러면 이해가 쉽지 않나요? 네. 이것이 이제 이게 정우승 시인의 그 네. 섬이라는 시잖아요. 그렇죠? 이 시에 보면 아주 유명한 시지 않습니까? 이 시는 내가 쓸 걸.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쓸 건데 그렇구나. 벌써 시티걸 받으셔가지고 이게 참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유명한 시. 이두 개의 두 줄의 시로 완전 대박난 시예요. 두 줄. 그렇죠? 타이밍. 예, 맞습니다. 시조도 요즘은 종장만 갖고 시조를 써요. 네, 맞아요. 종장만 가지고 예, 종장. 초장, 중장, 15자 중장. 가지고 시조를 네,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압축하려면 얼마나 신경 써야 예,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쓴 게 언어의 폭력적 결합인데 이건 과격한 메타포라고 하고요. 시는 이제 길게 쓰지는 말아요.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자, 이게 바로 언어의 폭력적 결합이 이제 오늘 제 시집 제목이기도 한 뭘까요? 식물교도소. 네, 식물교도소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좀 말을 좀 돌렸는데 자, 이 식물교도소라는 게 왜 언어의 폭력적 결합이냐면 식물인데 교도소? 여러분들 좀 이상하셨죠? 근데 안 이상하셨어요? 네, 그러시면 대단한 능력이시고요. 30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30페이지를 보시면 자, 식물교도소가 있는데 30페이지에 나오는 식물교도소를 한번 자, 잠깐만요. 이걸 좀 이해해 주는 게 좋은 네, 거. 네. 읽어주시면 더우신가 보다. 예, 30페이지에 식물교도소. 식물교도소 시 장웅상 낭송 이혜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끌려온 죄수들. 마곡나루 철창에 3년째 갇힌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녹색 제수복을 입고 있다. 투명 유리에 갇힌 나를 관람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는구나. 일망 감시장치를 이야기한 푸코의 말처럼 나는 스스로 나를 검열하고 있다. 햇살이 눈부시면 눈부실수록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 생각이 간절했다. 눈물이 폭포수가 되어 흘러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나는 단지 새장 안에 갇힌 새일 뿐이다. 남들에게는 희망을 준다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나에게는 고문일 뿐이다. 이미 바닥에 발이 묶여서 탈출할 수 없다. 삼복더위도 내게는 시베리아의 겨울일 뿐이다. 꿈속에서나마 이카루스가 되어 힘찬 비행을 꿈꾼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이카루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카루스는 이제 일단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밀랍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존재인데 결국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밀랍이다 보니까 결국 땅에 그렇죠.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어떤 유한함 이런 것을 이제 신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에 보면 처음에 이제 죄수들이라고 한 것은 식물들이 죄수잖아요, 맞죠? 왜 죄수냐면 원래 열대지방에 있는데 유배가 온 거잖아요. 유배. 이 마곡나루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서울식물 이게 제가 네, 서울식물원이라고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식물원을 보고 제가 쓴 시거든요. 이게 지어진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3년째 갇혔다고 했고요. 무기징역이죠. 얘네들은 언제 갈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식물들은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이죠. 그러니까 녹색 제수복이라 한 거고 투명유리에 갇혔고 아무 생각 여러분 이게 열대지방에 가서 얼마나 슬플까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 가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돌고래처럼 갇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망 감시장치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일망 감시장치는 푸코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죄수들을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여러분 그 감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쫙 해서 한 바퀴 도는 거 있죠. 네. 그 죄수들 그게 일망 감시장치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거수일투족. 그래서 스스로 검열하고 있고 햇살이 눈부실수록 그곳 생각이 간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시설이 좋아도 새장 안에 갇힌 새예요. 맞죠? 네. 거기 시설이 얼마나 좋겠어요. 서울식물원이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남들에게는 희망을 준다고 해도 고문이고 이미 바닥에 발이 묶여. 여기 보세요. 식물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식물처럼 안 써놨죠. 네. 이런 거를 이게 지금 1인칭 은유심상법이라고 그랬죠? 네. 바닥에 발이 묶여 탈출이 안 돼. 그래서 삼복더위도 시베리아 겨울이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 꿈속에서나마 이카루스가 되어 아까 이카루스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힘찬 비행을 꿈꾼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아시겠죠? 네. 아, 왜 이게 식물 교도소인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면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잘 들어보시면 식물 교도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네. 이 시를 네. 돈을 줄 테니까 파시오면 얼마에 파시겠어요?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아니 뭐 지금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안 파시겠지.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100억 드린다고 파시겠어요? 그럼 당장 어음 끊어드릴게요. 아니 어음 결제는 100년 후에. 아니 근데 뭐 괜찮으시다는 120살 이상 사셔야 되겠네. 100년 후에. 영혼의 세계. 네. 네. 아, 최고의 좋습니다. 아니 극찬이시네요. 그렇게 거기 해서 가면은 네. 다이아몬드 같은 머리통만한 그런 선물 하나님이 저한테 많이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야. 예, 100억도 넘죠. 예, 기꺼이 친해야 받겠습니다. 되겠다. 고맙습니다. 부자시네. 자,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또 자, 잠깐만요. 그래서 이 시의 14쪽부터 이제 보면 제가 이거는 그냥 낭송 말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식으로 갈게요. 여러분 읽으실 때 도움되라고. 14쪽에 행운의 이달러라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쭉 설명만 드릴게요. 이게 이제 원래는 달러가 맞아요. 달러. 1달러, 2달러인데 왜 제가 달러라고 썼냐면 달라유 이게 충청도 말이죠. 달라유인데 유를 영어로 쓴 거예요. 제가 재밌게. 아. 타보세요. 달라유, 있지유, 뭐 여기 충청도 출신이 있으신가요? 예, 그죠? 예, 그렇죠. 그레시유. 예. 아, 그런가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다 유자로 끝났죠? 네. 이게 충청도 말인데 영어로 좀 이렇게 좀 제가 특이하게 썼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 일종의 라임인가요? 그렇죠. 라임을 맞춘 거죠. 라임을 맞춘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행운의 이달러는 당신이라고 썼으니까 2인칭 은유심상법에 써놓으세요. 2인칭 은유심상법. 이 시는 1인칭이 아니죠. 아까 제가 다 설명했죠? 2인칭 단수 복수 2인칭 은유심상법. 여기 써놓으시면 그리고 사람처럼 표현했나 안 했나 보세요. 지금 사물처럼 표현한 거 하나도 없죠. 네.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피부색이 달라요. 또 노는 물도 달라요. 코드명도 있잖아요. 그죠? 옆에만 있어도 배가 두둑해지죠. 달라 있는데 배가 안 두둑해져. 그리고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일일이 설명보다. 저는 받았시오. 예. 저도 받았슈. 예. 교수님 주셨시오. 예, 한번. 신년 초에 받았슈. 예, 맞아요. 그다음에 이상과 이상, 이상과 이상이 이게 바로 묘사심상법이에요. 저기 써놓으세요. 묘사심상법. 16쪽. 그러니까 이건 이상을 제가 여러 개를 써놨잖아요. 네. 16쪽이 뭐라고요? 묘사심상법. 써놓으세요. 써놓으셔야지 저자의 직강이니까. 그러니까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이상과 시집 오감도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상은 원래 상자가 상자인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김혜경이야.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밑에 가보세요. 이상이 되었어. 엄청난 수수께끼 상자를 넣어가지고 띄어쓰기가 없어서 너무 이상해. 또 이상 나오죠. 네. 오감도는 5가지 감각의 그림인 오감도가 아니야. 조감도를 만들었는데 제목을 오감도로 바꿨지. 오감도는 식민지 지식인의 이상이 표현된 시야.
또 오른쪽 보세요. 30세도 못 돼서 28세 죽은 거 알죠? 현재신. 전재신. 근데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이상 또 다르죠, 한자가. 이건 한자를 제가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상, 이상무. 그리고 시인, 이 사람은 카페 주인이었잖아요. 네. 그의 봄날은 같지만 네. 시인으로서의 봄날은 영원하다는 것을 시인해. 자, 시인을 가지고 계속 또 말장난했죠. 네. 이상의 시가 아직도 내 몸속에 이상한 가역 반응을 하고 있어. 이거는 이제 와. 시의 제목이기도 해요. 내 이상, 지금 이제 마지막이 좀 멋있어요. 내 이상의 겨드랑이에도 이상의 날개가 이상하게 돋아나는 중이지. 와. 그러니까 이 이상을 가지고 이상희 씨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예, 그렇죠. 그렇지. 모르면 쓸 수 이상희 없어요. 씨 예. 모르면 예, 묘사 심상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한 씨는 맛있다. 그렇죠, 맞아요. 천재, 천재. 저의 강력김 씨 선조라는 사실 굳이 여기서 테마. 예, 알겠습니다. 이야, 무슨 김씨요? 권능김 씨. 멋지십니다. 여기 이 씨인데 이분은 원래 김씨예요, 김씨. 본명이 김혜경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원래 서울대 건축과 나온 동경대대 건축과 출신인데, 예, 건축과를 나오고 일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원래 김상이라고 써야잖아요. 네. 이게 상이 무슨 시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씨로 착각한 거예요. 이상. 그래서 이상이라고 한 거예요. 아.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 이 상자 상자를 쓴 거예요. 예. 나는 내 시 속에 수수께끼를 넣을 테니까 니들 한번 해석해봐. 그래서 이상이 된 거예요. 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원래 김씨예요, 김씨. 네,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아유, 잘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시어를 낚다 18쪽 이거는 이제 시의 물고기를 낚는 거예요. 약간 이것도 상상시입니다. 18쪽에. 그래서 이것도 지인에게 이제 낚시 인형 저기 뒤에 보면 낚시 인형 보이시는지 아직 또 누워 자고 있는데 풀 옆에 한 세 번째 칸 오른쪽에 풀 옆에 그 밑에 인형 있잖아요. 두 마리. 예, 걔네들 낚시 인형이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네, 그걸 받았는데 이제 낚싯대가 어제 사라졌어 이사 오면서 사라졌는데 그걸 이제 보다가 이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낚시 인형을 보다가. 그래서 사회는 뭐냐면 생각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가 있겠어 없겠어요? 사회가 있어요? 생각의 바다. 사회가 생각사자라고. 이거 보통 사회가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사회에서 던진 낚싯대 치어가 이제 계속 물고기를 쓴 거예요. 개걸음으로 끌어올렸고 사라져 버렸죠. 실망하지 않고 낚싯대를 던졌죠. 흔들바위를 들어 올린 듯한 묵직함. 대어가 황금빛 선율을 연주하며 뇌망도 마찬가지. 뇌 속의 어망이란 뜻이에요.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뇌망 이런 말 그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사해에서 다시 낚싯대를 던진다. 낚싯대가 석양의 노을 속에 달빛을 당긴다. 그러니까 결국 시상을 막 쓰려고 힘든데 결국은 시연 하나 내가 건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좀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바다에서 낚싯대를 던지고 근데 낚싯대가 달빛을 끌어당긴다. 달빛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시상을 끌어올리는 어떤 매개물로서의 이 달빛을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쪽에 이제 이프라면 같은 경우는 원래 라면 중에 라면은 신라면, 김치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있는데 제가 이프라면을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파마머리가 잘 어울리는 당신과 함께라면 이게 라면이 파마머리잖아요. 네. 연기처럼 몽글몽글하진 내 마음 아시나요? 또 백발머리가 어울리는 당신과 함께라면 쫄깃쫄깃해지는 송어회처럼. 그 다음에 당신과 함께라면 몸이 든든해지니까 제가 통장처럼이라고 썼고요. 김치만 있어도 뭐 어때요? 행복하죠? 네. 그래서 백화점에서 살금살금 숨바꼭질 해요. 사나이라면 신라면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제 주로 신라면 좋아하는데 사나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당신 이렇게 해서 이프라면이라는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거요. 그거 좋은 제목인데 성경 번역이요. 이프를 만일 뭐뭐라면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다면 이렇게 당연을 해야 되는데 만일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면 이렇게 번역하면요. 만에 하나 믿는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라면으로 해야지 만일 뭐뭐라면 이게 절대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거 맞아요. 아시죠? 네, 뭐뭐라면 그건 알죠. 대단한 이제 아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또 시어를 만들다 보니까 네. 그렇게 썼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박사님 그 유튜브에 상추라면 만들어서 올린 적 있잖아요. 요리 예. 잘하시잖아요. 아니 뭘 잘해요? 그냥 하는 거지. 상추라면이라고 한번. 아니, 그냥, 검색해 아니, 보세요, 상추라면. 그냥 상추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라면에 조회수 높죠. 네, 조금 상추 넣어서 끓이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예, 뭐 아니, 아무거나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아니 아니 높진 않고. 자, 상추라면. 20페이지에는 정강이 자 소중한 그녀 제가 빨리 1시간 반 끝내야 몇 되니까. 페이지요? 20페이지. 소중한 그녀는 뭐냐면 물을 제가 소중한 그녀라고 했어. 그러면 자,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자, 몇 인칭 은유 심상법? 소중한 그녀? 그녀니까 그녀. 3인칭 삼인칭. 은유. 네, 3인칭 단수로 쓴 거죠. 예. 밥 없이는 살아도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 다 물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그녀 물 생각나죠. 새벽에 그러니까 그녀가 뭔지 모르겠어 다 물로 가져보세요. H2. 새벽에도 물이 생각나.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해서 쭉 쓴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물. 나는 어느새 그녀의 껌딱지가 되어버렸다. 나의 그녀 H2O.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을 가지고 3인칭 은유 심상법을 쓴 거예요. 대단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과를 먹다라는 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인간 세상 자체가 이렇게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훨씬 낫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해드리려고 그래요. 30분 안에 다 마무리 해드릴게요. 이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이게 노자적인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꽃이 막 피고 이러면서 자연이 자라죠. 맞잖아. 그걸 제가 하늘군, 돼지, 양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약간 동시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 가죠? 네. 하늘군이 구애를 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던 돼지 양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 턱시도를 입고 입장을 했고 이게 동시적 기법을 쓴 거예요. 네. 돼지 양은 꽃무늬 드레스 입고 걸어가고 또 바람 마이크를 통해 햇살 선생님의 주례사 또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겠는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대답 대신에 새들은 축가가 연주가 그러니까 약간 동화적인 그런 야외 결혼식인가 우아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밤 이제 금단의 열매를 베어 물었다는 게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인류의 어떤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약간 성경적인 말과 이제 사과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결국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있었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만 있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한번 써봤습니다. 사과를 먹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날의 기억이라는 시가 22쪽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화천에 가서 이제 거기에 갔는데 강원도. 그렇죠. 화천에 가면 비목이라는 시도 그 이야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녹슨 철모가 있었는데 실제로 뭐 붉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어요. 그건 제 상상이지. 근데 철모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는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잠든 용사였고 한 마리 나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 마침 나비가 진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비가 아마 그 철모에 그 있는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우비가 내리고 빗속에 나비의 눈물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걸 약간 제가 시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의 유언 같은 경우는 좀 웃기게 쓴 시예요. 지금은 이제 곧 삼계탕 시절이 다가오죠. 시가 치킨이 치킨. 가마솥이 무더위를 삶고 있고 태양이 땀을 흘리며 졸고 있는데 열대야 속에서 졸다가 끌려왔어 시가. 그래서 뜨거운 탕 속에 생을 마쳤어. 가족 사진 한 장 못 찍은 채로. 그래서 분하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리라. 그러니까 약간 우스갯소리를 쓰면서도 동물에 대해서 좀 약간 우리가 애도하면서 먹자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극한 직업은 지금 에어컨 제가 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어컨을 이제 저라고 했으니까 1인칭 운유 심상법을 쓴 거예요. 자, 에어컨은 1년 중 몇 개월만 일해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4개월만 일하잖아. 그러면 이가 쉬워요. 삼복더위 동안은 40시간 근무를 초과해요. 맞죠? 틀어놓고 자니까. 하루 종일 모서리에 홀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보내주는 게 업무입니다. 근데 주인은 복날에 막 이열치열하면 삼겹살을 막 굽고 혼자 굽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네.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어느 공기 조절자의 넋두리였다고 제가 쓴 시가 하지정맥까지 생겼어. 네,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가족 성당의 고백이 26페이지 나오는데 이 스페인에서 태어난 이건 제가 실제로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7쪽에 보면 사진이 이건 제가 찍은 사진. 성당. 성당. 많죠. 여기 아시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이 신자고 내 이름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들어보셨죠? 그리고 의지가 대리석만큼 강하고 여기 이제 팜이나 쌤이나 올리브는 원래 과일들이에요 이연에. 근데 제가 이제 사람 이름을 쓴 거예요. 얘네들은 순결을 의미하고 영생을 의미하고 성령의 기름 이게 좀 약간 성령적인 시도 되겠네요. 아멘. 예,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왔고 근데 이제 그 뭐 쭉 이야기를 하여튼 그런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미리 설명은 못 하고 채널 고정은 제가 다리를 갖고 썼어요. 우리 두 다리 있죠. 네. 두 다리. 여러분 보세요. 나의 11호 운전기사 호출하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가 두 다리야.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인생의 다리도 되죠. 이 내 두 다리가 맞나요? 네. 그러니까 브리지도 되죠. 네. 브릿지. 레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다리를 연결해. 그래서 이 다리를 가지고 제가 여러 개를 쓴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와 함께 영원히 무지개 다리를 걷겠다라고 제가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31쪽에 식물교도선 했고 마지막 애줄은 아버지에 대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스토리시로 썼어요. 이걸 뭐 사물시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토리시로 썼습니다. 코롱벌 밑에서 문학도를 꿈꾼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이라면 레시피는 이게 제가 장씨니까 제이라고 쓴 거. 제가 끓인 라면. 오른쪽에 이게 제가 끓인 라면이에요, 진짜로. 식판에다가. 맞아요. 거기 그림 보이시죠? 이게 이제 칼라가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라면도 넣고 온갖 거 다 넣고 끓였어요. 그래서 이제 라면에서 보면 3년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 2년에 32쪽 대게 살을 추가하면 대게 승부가 기운다 이렇게 말장난한 거예요. 네. 대게하고 대게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게를 넣으면 맛있었잖아요 라면이. 그래서 이제 그런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오른쪽에 보세요. 식기에 끓는 라면을 붓는다. 식은 밥과 배치김치만 있어도 이미 왕후의 밥 왕후의 찬이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 아니라 밥과 배추만 있어도 왕후의 밥 왕후의 찬이다 쓴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34쪽에 다시 찾은 태양은 이건 광복절에 대한 시예요. 써놓으세요. 34쪽 광복절 시예요. 제 광복절 시를 약간 동화적 기법으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늑대들이 일본에서 호랑이는 우리나라 사람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모양이 호랑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양인 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의 모양이 호랑이들을 몰래 태양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 넣어놨어. 태양은 이유도 모른 채 동굴에 갇혔고 암흑이 됐죠. 그러니까 일체 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물러설 호랑이들이 아니고 고난의 십자가를 냈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써놨습니다. 이건 제가 그런 이야기만 할게요. 그 다음에 36쪽에 도저히 안 풀린 승부는 이거 말장난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부 다 뭐로 시작해요? 한번 봐보세요. 도저히 안 풀리는 승부 다 도로 시작해요. 제가 일부러 다 도로 시작되는 시를 쓴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런 시는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도처의 사람들이부터 시작해갖고 일부러 제가 도사님 드디어 만나는 시간에 갖고 도로명 좀 알려줘잉. 그러니까 도사님 이제 오라고 하니까 도로아미탑을 막 하고 상당히 좀 재밌게 쓴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쪽에 마법의 볼펜이라는 시는요, 이건 상상시라고 썼어요. 상상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강공원을 걷다가 낡은 볼펜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히 가져왔고 볼펜으로 한 시를 써보니까 제가 이제 준부지엔 아까 했잖아요. 군불견, 황하지수 천상래, 불류도의 불부 이렇게 써놨죠.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차게 흘러 바다에 이르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써놨죠. 제가 이제 이게 그 중국 당나라 시선 200의 첫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법에 흘린데 썼는데 다시 버려버리는 거. 왜 버려요? 진정한 마법은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글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의 가지라는 그곳에서 이제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쓴 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예차는 모자를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2인칭 은유심상법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2인칭 은유심상법 써놓으세요. 40페이지에 모자 예차는 2인칭. 이 너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너인데 얘를 사물로 썼는지 한번 봐보세요. 사물로 쓰지 않았죠. 너는 항상 무건수행 중이지 라든가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칼바람이 살을 파고 들어도 따뜻하게 감싸준다든가 패션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또 말장난이지만 마지막 글 보세요. 나는 모자람이 없는 모자니까 모자람이 없는 너에게 끊임없이 출사표를 던진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는 로또다라고 하는 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 로또 꿈의 가게라고 제가 로또 전문점이라고 쓰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꿈의 가게라고 이게 로또 가게라는 뜻이에요. 거기 가서 구입을 했는데 3개가 당첨된 거예요. 3개. 5번인가? 사실이요? 3개 해봤자 5,000원인가 밖에 안 돼요. 3개 당첨. 그래갖고 내 생애 첫째 로또가 뭐냐? 홈런콘 이제 그런 이야기. 2번째 로또는 이제 집산 이야기. 3번째 로또가 시공반 이야기. 근데 여기서도 제가 묘사 심상법 썼는데 43페이지 둘째 줄 시작을 시작한 시쓰기 시간이다 이렇게 써놨죠. 시작은 시쓰기고 시작은 요이 땅하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올챙이적 꿈이 모트로 뛰어오른다 이렇게 쓴 거고요. 술 마시는 시간은 이게 이 시에 보면 중간중간에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꽁치, 멸치, 삼치박 나오죠.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근데 염치는 아니죠. 거기 44쪽에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찾는 재미가 있어요. 꽁치, 멸치, 염치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고구마, 여기서 뭐 우생순이 아니겠죠. 소면 여기서 뭐겠어요? 바다가 육지라면이 아니겠죠. 이런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어느새 잔이 비어서 비어가 맥주잖아. 칠성 사이다를 마시며 북지칠성을 보는 사이다. 그래서 밥 한 술 안 뜨고 술 마시다 보니 술시다. 그러니까 술시가 술 마시는 시간이잖아. 원래는 7시에서 9시지만 그 시간에 많이 먹어요. 삶의 비린내는 제가 생선 전문점에 가서 갈치구이를 먹다가 제 삶에 대해서 돌아본 시예요. 이 갈치구이를 주문했는데 겉바속촉이라고 요즘 말로 쓰죠. 3번째 줄에. 그래서 새벽바람 뚫고 바다 한가운데 사투한 어부의 비릿한 삶이 갈치구이 속에 배어있다.
라고 쓰면서 내 살아있는 그날까지 인생의 파도가 출렁이고 살아있는 날까지 생의 지느러미가 물결을 가르고 살아있는 날까지 삶의 비린내가 진동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21세기 건배사는 아까 제가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의 패스트는 이거는 산문시라고 써놓으세요. 50페이지는 산문시예요. 길조시가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단편 소설을 썼다가 그걸 좀 줄인 거예요. 산문시라고 산문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읽어보면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돌멩이에 패스트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니까 이게 막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K는 누구예요? K는 이제 그냥 임의로 쓴 거죠. K라는 사람은 그냥 뭐 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K라고 쓴 거고 서랍의 문을 열다는 실제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26년 전에 학원에서 강의를 제가 유명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학원의 여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발렌타인데이 때 그것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오려놓은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 친구에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손편지를 쓴다는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54쪽의 스토리텔링법 청혼은 말장난한 시인데 보세요. 그대가 나의 청혼을 받아주면 무엇이든지 하지요. 빨래도 런더리 나지 않고 런더리가 빨래잖아. 마을도 통째로 빌리지요. 빌리지가 마을이죠. 그대가 나의 마음을 받아주면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뭔 참지요.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는 현기증. 현기증이 버티고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왕국을 낼름 만들어. 낼름이 왕국이에요. 그곳에 데려가고 싶어요. 사색이 되죠. 사색은 죽을 것 같아. 그대가 없으면. 사색에 잠기죠. 그대만.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그렇대요. 화장실 안에서 볼일 본 사람 어때요? 아, 인생 뭐하냐? 사색에 잠기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 어때요? 사색이 돼가. 막 이제 급하니까. 회의하다가도 그대 생각이 나네요. 삶의 회의를 느끼죠. 그대를 못 보면. 섬이 보이죠. 삶의 바다를 여행하다. 보이지가 황해란 거 아시죠? 여행하다. 내 인생의 가로등, 내 삶을 비치는 그대. 영어 단어 공부. 네, 영어 단어 공부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해라는 시는 재밌는 게 다 해자로 끝나는 시를 일부러 썼어요. 다양해가 바다 해자도 되지만 그냥 해로 끝나는 말에 해도 돼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해로 끝났죠. 이건 제가 일부러 그게 맞춰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음위율인 거 아세요? 이런 걸 음위율이라고 그래요. 음의 위치를 맞췄다. 다시 살기로 했다는 시는 제가 실제로 이제 임사 죽는 관체험을 하잖아요. 어디 가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제가 쓴 거예요. 이승을 떠날 시간, 심장에도 폭풍 눈물이 흘리는데 관의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주머니 없는 수위에는 주머니 없는 거 아시죠? 뭘 그리 많이 넣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관 뚜껑도 열리고 내 삶의 문도 열리느냐. 그 다음에 58쪽은 신데렐라 왕자인데 이거는 친구들하고 막 술 마시는데 제가 별명이 장데렐라예요. 12시까지 들어가야 돼. 이게 장데렐라인데 이걸 신데렐라 왕자가 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자정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서 막 6.0에 이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도회를 빠져나올 시간이고 이제 하객목을 빼고 기다리는 신데렐라를 이게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장나라 왕자는 저를 말하겠죠. 유리구들을 찾아간다. 그다음에 목마른 구름이라는 시는 실제로 지인과 이제 그 커피를 마시는데 이 그림을 제가 일부러 갖다 놓은 건데요. 사진을 구름이 마시는 것 같지 안 같아요? 구름이 커피를 마시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빨대가 딱 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서 쓴 시예요. 여기 보면 연이은 무더위에 구름들이 목이 마른지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시는 말도 안 되지만 쓰는 거예요. 네. 커피를 다 마신 구름이 커피잔에 구름빵 한 개를 슬그머니 넣어준다. 양심이 있네. 네, 그렇죠. 이야, 맞아. 양심은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겠죠. 구름을 담은 컵에 구름이 마신 커피를 마신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자국은 제 형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가게에서 12년 동안 지금 봉사하는데요. 그래서 문틈으로 지나간 10년의 아름다운 이행. 이건 다 행자로 다 끝났습니다. 맞춰가지고. 이행, 비행, 선행, 동행이라고. 그 다음에 20곡에는 지하철 이야기예요, 지하철.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쓴 시고요. 20곡에로. 그 다음에 신용자동차 소울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처럼 쓴 시고요. 다육이의 꿈은 다육이 아시죠? 다육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좀 약간 사람처럼 제가 써놓은 시입니다. 그 다음에 동명이인은 여러분 들국화가 실제 들국화라는 가수도 있지만 들국화는 꽃도 있죠. 네. 그 두 개를 가지고 쓴 거고. 그 다음 미켈란젤로 광장의 노을은 이탈리아에 갔을 때 피렌체에서 이렇게 사진 보이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공연하는 것 같다고 쓴 거예요. 부끄럼 타는 볼빨간 여배우. 이 노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고개를 슬그머니 내민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비석인 백희호 다리 위에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일성 너무 비쌌나? 뭐 좀 예. 그다음에 손목시계는 이제 손목시계를 사람처럼 썼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부끄러움 가득한 너는 언제나 내 주변을 맴도는 왜 그러냐면 손목시계는 이렇게 펴면 1m 앞이죠. 네. 그래서 제가 1m 면인이라고 이거 제가 이제 만든 말이에요. 너는 내 1m 면인이다. 그다음 수레바퀴를 돌리다는 제가 타로 전문가거든요, 실제로. 타로에를 가지고 왼쪽이 제 선천수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선천수, 오른쪽이 후천수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 타로 좀 봐드릴 건데 하여튼 선천수와 후천수를 가지고 저의 삶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실제로 주식시장 주식 있죠. 이걸 사람처럼 쓴 거예요. 너는 청개구리야. 반대 내가 사면 떨어지죠. 주식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주식이에요. 저는 밥이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줄수록 떨어지고 롤러코스터야. 이렇게 내려가요. 성공하면 빨간색 황소. 여러분 아시죠? 빨간색 올라가잖아. 지면 파란색. 너와 만나는 시간 9시부터 3시 반까지야. 그러면 이해가 쉽죠? 네. 스마트폰을 켜야 돼. 널 보려면. 맞죠? 네. 주말과 공휴일은 휴식기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삶은 쓰지라는 다이어라고 있죠. 쓰다를 가지고 전부 다 시를 쓴 거예요. 쓰다, 그러면서 쓰지. 그때 마시는 소주가 쓰지, 인생이 쓰지, 입맛이 쓰지, 모자를 쓰지. 그다음에 선물이라는 70페이지의 시는 이제 이거는 약간 스토리 시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했던, 제가 이제 요리를 막 많이 해주니까 진짜로 장엄마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장엄마? 그래서 제 별명이 장엄마예요. 장마죠. 71쪽은 연기로는 뭐냐면 제가 법륜사에 갔는데 그 뭡니까 풍경 소리를 들으면 쓴 시거든요. 법륜사 천막 끝에 매달린 종, 그 끝에 이게 연세법이라고 써보실래요? 연세법. 종 그 끝에 금빛 물고기가 매달려 있고요. 금빛 물고기에 매달린 은빛바람에 목탁 소리가 잠들어 있고, 목탁 소리는 바람을 밀고, 다 연세법이죠. 바람은 종을 밀고, 종은 금빛 물고기를 민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보물을 찾다도 이제 결국은 스토리신데, 결국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보물이 앞에 있더라고요. 못 찾고 그냥 위로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 달래 된장찌개는 동시라고 써놓으세요. 73쪽. 이게 동시로 제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장처럼 쓴 거예요. 야채 잔디구장 속 황색 마운드. 된장을 넣는 황색 마운드 같죠? 네. 어깨춤을 추는 이슬 관중들, 화라산으로 달아오른 열기, 봄의 향기 머금은 뚝배기 야구장. 그래서 이제 이 뚝배기를 야구장처럼 쓴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쪽 이제 거의 다 끝나가 76쪽에 죽도를 들어올리다는, 제가 이렇게 죽도에다 이렇게 손을 붙여 사진 보이죠? 네. 실제로 죽도를 들어올리는 것 같이 해가지고 그러네요. 마지막에 섬과 썸 타는 사이다라고 쓴 거고요. 아, 광양 매화처자는 매화처자, 이 광양에 있으니까 이 매화를 아까 이야기했죠. 그 끝에는 이거 어조시라고 써보실래요? 어조시. 이게 어조시. 뭐뭐 한단께 이런 거. 뭐뭐 한단께 전라도 말로 하면서 이 매화를 사람처럼 쓴 거예요. 뭔 말인지 가세요? 전라남도 광양이잖아요. 네. 광양이 말로. 매화말 있죠. 그렇죠. 매화말. 그다음에 이제 낙엽이 손질감. 운항을 시작하다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비행기 항공 있잖아요. 그것처럼 쓴 거예요. 비행기 항공. 그래서 마지막에 신이 여름내 공사한 나뭇잎 공항 황금 벌판이 손을 흔든다. 그다음에 가을 하늘 향해는 이제 우리가 차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네. 햇살을 공짜로 빌려 쓴다라고 거기 밑에 썼는데, 찾자. 이걸 차경이라고 이렇게 써보세요. 빌릴 차자에 경치. 이 정도는 한자 아시죠? 네. 차경. 근데 이걸 이제 차경한다면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풀어서 그 공짜로 햇살을 빌려 쓴다 있나요? 네. 밑에서 셋째 줄 거기다 차경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도 아파트에 살면 차경 맞죠? 네. 다 주변에 정원이 내 거잖아요. 네. 차경. 그런 걸 쓴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나는 황금벌판을 구경하는 1호 관람객이다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갯벌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체면을 건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것도 상상시예요. 그래서 갯벌들의 얽힌 유래들을 쭉 써놓은 거고요. 김은 이것도 이제 묘사시라고 써놓으세요. 묘사시인데 이게 왜 묘사시냐면 김을 가지고 다 써온 거예요. 보세요. 왜 김을 가지고 썼냐면 여기 보면 뭐 식사할 때 뭐 이렇게 하고 아지랑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공연을 해. 하다가 뭐예요? 해변에 온 김에 김이죠. 팥김에 김이죠. 그 다음에 언제나 나보다 후한 대접을 받는 저 잘생김. 이렇게 했었잖아요. 김. 그러니까 김을 갖고 잘생김.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춤을 배우는 춤 선생님이 되게 잘생겼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선생 아줌마들이 아니 제비는 아니고 그 선생님 춤 학원에서 네. 선생님 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디에요? 그랬더니 잘생김이요. 야. 진짜 그랬대요. 최고의 칭찬이었네. 김 떨어진 줄 알았더니.
그다음에 이제 무도장이라고 해요. 예, 무도장. 길상사 가을 단풍이라는 시는 이제 길상사는 여러분 아시죠? 백석과 네. 김영한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자야.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자야가 이제 그 김영한이잖아요. 그걸 이제 붉은 심장이 단풍이 되어서 흐르고 있었다고 쓴 거고요. 그다음에 다람쥐의 꿈은 다람쥐가 제가 뻥튀기 먹는 걸 2013년에 월정사에서 실제로 찍은 거예요. 이건 제 사진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시조시예요. 시조시면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다람쥐의 꿈은 시조시 플러스 상상시. 시조시면서 상상시예요. 그러니까 견과류만 먹었더니 뭐 임플란트 해야겠다 막 써놨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입안에 넣자마자 녹아요. 깨워서 보니까 도시 아파트 아니야. 두 발로 걷고 있어. 냉장고 문을 여니까 막 살진 음식도 가득해. 근데 다시 눈을 뜨니까 숲속의 나무 아래고 나는 이제 분수에 만족해하면서 걸어가겠다. 안분지족을 쓴 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겨우살이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겨울 덕이산 산행도 이제 제가 산에 올라가면 쓴 시고 특히 이제 해사부라는 시가 있는데 해사부라는 시가 거기 해사부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그 강원 깨달음을 얻는 시예요. 뭐 등대가 바람의 행진곡을 기록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바다 깊숙이 잠수한 태양은 머리를 내밀고 있고 바다는 삶의 선문답을 던진 나에게 불린 문자를 안겨주고 있고 바다가 스승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주령을 지나면 87쪽에 나오는 거는 구주령이라고 가보신 분 있죠. 영양에서 울진으로 가는 길에 정말 비단길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이야기들을 써놓은 게 구주령을 지나며고요. 울릉도의 전설을 품은 바위는 실제로 울릉도에 촛대바위 있는 거 아시죠? 울릉도의 촛대바위와 관련된 거기다 써놓으세요. 촛대바위 전설을 제가 이제 시로 쓴 거예요. 촛대바위 전설. 그 다음에 월영교는 여기 안동을 뭐 출신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완동이신가? 그러면 너무 잘하시죠. 이 월영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월영교가 뭔지 아시죠? 미투리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런 모양을 제가 이제 어떤 여인의 목소리를 들은 이야기로 써놓은 거거든요. 월영교 전설이고 월미도 갈매기는 제가 저번에 시로도 냈잖아요. 인천의 월미도를 보면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코로나가 막 있을 때 바닷바람이 그리워서 갔는데 이제 얘네들을 공연으로 제가 쓴 거예요. 천지극장에서 서커스단의 공연. 새우깡을 하늘에서 던지는 사람들 얘네들이 낚아채잖아요. 단원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부사시사의 일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무심한 갈매기가 나를 쫓는지 내가 갈매기를 쫓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91쪽을 래풍, 제가 시가 다양한 거 아시겠죠? 래풍으로 쓴 거예요. 이 왕을 사랑한 그녀는 창덕궁의 부용지라는 것을 가지고 래풍으로 뭐 야이야 하면서 새벽 이슬 온몸에 푸른 물 한 개 욕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를 쭉 썼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긍정의 나무는 양평의 용문사 있죠. 용문사 은행나무를 가지고 사람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깊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선승 이게 뭐겠어요? 용문사 은행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있었고 목탁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하면서 쭉 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있는 노자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거 몇 년 된 나무예요? 이게 1000년이 넘었어요. 1100여 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아. 그리고 이제 참새는 죽어서 째간다는 아버지의 죽음을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처럼 아까 이야기했죠. 우화적인 기법. 우화적 기법으로 쓴 시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빙자하다라는 것은 대파를 이게 사서 썰다가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감정을 이게 이제 대파를 통해서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써놓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빨간 고무대야는 고무대야를 가지고 이제 과거와 1980년대와 2021년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소대나무라는 101쪽은 모소대나무가 갑자기 막 커지는 대나무 아시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것도 그로부터니까 3인칭 은유심상법을 쓴 거예요. 천지여관은 102쪽. 천지라는 것은 만물을 맞아들인 여관이고 이거는 제가 춘야연 도리원서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표시해놨죠. 그러면서 인간과 지구와 이런 이야기를 쓴 거고요. 선운사 홍매화는 103쪽에 태요가 이제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어조를 가져왔어요. 나는 당신을 기다릴 테요. 허리 뚫고 봄의 온기가 참선한 왜냐면 선운사라는 게 참선하는 구름이라는 뜻인 거 아세요? 네. 참선할 선자의 구름 문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쓴 거고요. 어머니 별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아버지의 술잔은 이것도 제가 이제 시를 낸 시예요. 겨울밤에 향 피고 술잔을 따르는데 호스피스 병동이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화류법이죠. 사물이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좀 슬픈 시예요. 그 다음에 영감님 어디 계세요는 시를 쓰는데 영감이 안 떠올라. 그걸 밑에 보세요. 밑에
내겐 왜 영 감이 오지 않는 걸까? 영감님 어디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인스피레이션. 네. 아버지의 빈자리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헌화가를 헌화하단 했었고, 110쪽에 있는 그 절세미인 그녀는 핸드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을 이제 아내에게 써서 보냈는데, 뭐 내가 그 손안에 제가 이제 거기 111쪽에 내 손안에 일척 미인, 이게 한 1척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일척 미인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제 아내로부터 내가 휴대폰이냐고 문자가 왔다. 휴대폰에 빗대어 사랑을 표현한 시라고 했다. 내넷이라는 문자가 올린다. 나는 아직도 그대에 대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대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 이건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200을 만나던 또 재밌는데 200의 시 월화독작을 읽다가 그가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눈을 한번 깜빡이니까 누굴 만나? 200을 만나. 그래서 제가 써놨죠. 뚜이브치, 니 슈부시 리프. 당신 중국어까지 써놨어요. 그러니까 200이 맞느냐? 슈 맞다. 한 번 술을 마시면 진짜 300잔 마시냐?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진다고 했다. 회계부르를 시로 썼다. 재주를 알아보지 못해 술로 표현한 거다. 산중대작에 왜 산에 있는 꽃이 피니 두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쓰는 것보다 있어 보이고 싶어.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니 산에 꽃이 핀다는 거는 겨울부터 봄까지 몇 달 동안 술 마시는 게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3개월 동안 술 마실 수 없잖아요. 다 뻥이에요. 네. 뭐 그런 시를 써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눈을 깜빡했는데 미래로 안 돌아가. 200의 입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 주말에 여행 가자고 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시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타로라고 하는 시는 이제 실제로 저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니까 이제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로는 실제로 아내가 수술했을 때 물에 대한 이론이에요. 정수기물을 마셨는데 아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쓴 시예요. 누구세요? 아니야, 진짜. 아니요, 전화. 그다음에 스토리시고, 엉덩이 낙하의 법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엉덩이 낙하의 법칙은 공원을 탄천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애들이 축구하고 있어. 공이 나에게 날아왔어. 그러면서 어느새 나는 언제 가요? 중학교 때로 가는 거예요. 체육 시간에. 근데 갑자기 내 몸 앞으로 축구공이 날아왔는데 날아가는 축구공이 제비처럼 날았죠. 근데 축구공이 떨어지는 바로 그 집에서 펑소리가 났어. 이건 정말 평생이 아니라 만년에 있을까 말까예요. 내가 날아가는 축구공을 깔고 앉아갖고 터져버린 거야. 날아가는. 그래서 갈릴레이는 자유낙하의 법칙을 만들었고 나는 엉덩이 낙하의 법칙을 만들었다 하는 이제 시가 이제 그런 시고요. 좋은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제가 쓴 시입니다. 읽어보면 되겠고, 새떼들도 영화관을 뜨는구나. 120쪽은 이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게 이제 황지우의 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패러디한 시예요. 그리고 금요일 단상은 121쪽은 이 금자와 관련돼서 이제 다 금자가 많아요. 보면 금요일이고 공휴일이다. 121쪽 돈을 벌 때마다 금을 샀다. 금목걸이야 금기고리를 샀다. 실제로 샀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을 가지고 말장난한 거예요. 그러자 금칠하며 김치도 먹지 말라던 아내, 금방 입이 귀에 걸렸다. 이런 생각에서 남편이 막 금목걸이 갖다 주고 금기고리 갖다 주면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아내들이. 좋아하죠. 금이 있으니 금슬이 좋아진 부부, 금이 있으니 금식해도 배가 부르다. 금세 김씨네는 금고에 금괴를 가득히 쌓아놓았다. 그래서 금자를 가지고 제가 묘사 심사법을 쓴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돈 버는 족족 금이나 사모으자. 그게 사는 즐거움 금상첨화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린 사랑은 아내가 손가락을 벤 것을 내 마음하고 연결시킨 그런 시예요. 시린 사랑이고, 알밤은 했고, 앨범 속의 사진 126쪽은 이 앨범을, 그러니까 너라고 썼잖아. 2인칭 은유심상법이라고 써. 126쪽은 2인칭 은유심상법으로 써. 앨범 속의 사진이니까. 이해가죠? 너를 들어 올리고,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저예요. 제일 오른쪽에 실제로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128쪽에 VR 안경을 들여다보다는 제가 반찬 가게에서 잡채를 보면서 먹으면서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쓴 시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멈추고 잡채를 꺼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죠. 잡채의 온기에 어머니 얼굴이 포개어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잡채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VR 안경이다. 이건 중국어로 번역까지 했습니다. 내 마음의 정읍사는 제 고향이 정읍이거든요. 그래서 정읍과 관련돼서 쭉 쏘는 시고, 제일 밑에 보면 달아 높이금 도다시 나오죠. 네.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십시오. 그래서 멀리 비춰서 내 남편이 아직 안 오니까 길을 밝혀주십시오. 뭐 이런 시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그 여자인데, 이게 이제 그 뭐냐면 그 별을 가지고 쓴 거예요. 벼. 이 여자가 아니고 별을 여자라고 쓴 거거든요. 네, 벼. 우리가 먹는 벼. 그래서 겸손한 너를 안아주고 싶다. 우리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안 숙여요? 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벼 화자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무 목자에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글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이게 벼왔자예요. 이글수록 고개를 떨고잖아. 맞죠? 그래서 벼왔자예요. 그래서 잘 견디는 널 쓰다듬어 주고 싶다. 8월에도 아랑곳하지 부드러운 너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다. 몸을 맡기잖아. 시간을 배우는 너. 성장의 시간을 즐기잖아요. 또 초록옷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록색이잖아. 노랑 의상 입고 중후함이 넘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면 쉽죠. 벼예요, 벼. 생각의 나달이 이거는 제가 좀 멋있게 만든 건데 생각의 나달이 햇빛의 호의를 받으며 신압으로 성숙해가는 너에게 추파를 던진다. 죽을 때까지 사랑할 여자, 날마다 3번씩 만나는 여자, 벼 그 여자가 노랗게 연걸어간다. 이렇게 쓴 거고 일본어로 이거는 이제 일본 그 아시죠? 사카모토 마키님. 그다음에 꽃이 된 남자는 이거는 아시다시피 수선화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수선화. 나르키소스. 알죠? 그래서 이제 그걸 쓴 시입니다. 그 이제 작품 해설이 있고요. 뭐 제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또 1호 예, 그거 예. 다 됐어 1호 책? 번역도 예. 지금 검증 중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더 길게 이야기할 수는 또 하면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정말 1시간 반을 제가 풀로 뭐 했는데 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한 말씀 소감은 그래도 듣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뭐 1분 내로 예, 강승 목사님 뭐 제가 결혼 뭐 제일 먼저 네. 아이 그럼 제일 이번에 먼저 그럼 먼저 제가 하시죠. 예.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그러실래? 그러면 여기 먼저 하시죠. 네, 먼저. 원래 제일 애송이가 먼저 하는 거니 딱 맞네. 맞죠. 그 아까 건배사 뭐 어디 나왔었죠? 예, 21세기 건배사. 건배사 이것도 좋으신 전체 다 좋으신데 그 위하여라는 건배사 할 때 위하여 있잖아요. 위하여의 근원이 성경에 느헤미야 8장 6절에 찾아.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사람들이 엎드려서 아멘 아멘하고 화답했다 그 내용이 나와요. 느헤미야 8장 6절 그게 건배사의 기원이고 이렇게 그 시의 향연에 좀 들어오니까 안 먹어도 배불러서 점심을 먹고 다 같이 금식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점심 다 비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다윗과 다윗 능가한다고 할 수 없고 다윗의 버금가는 아이고 위대 시인이 한참 이초에 묻혀 있다니 한참 아릅니다.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훌륭한 예. 시인이 될 걸. 예, 감사합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경화 목사님 뭐 짧게 하시면 돼요. 이제 소감 간단히. 그 항상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좀 쓴소리 좀 예, 하셔도 돼요. 이 글 속에 그 언어의 유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우리 글에는 항상 그 내적인 그 낯설게 하기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요새는 대세인데 많이 이렇게 그 너무 글 속에 이렇게 드러나게 쓴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네요. 예, 아직 제가 좀 서툴러서 좀 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장호상 박사님 정말로 다재다능하시고 그 생각의 폭이 엄청 넓으네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그 사물의 묘사를 하는 그런 기법들이 이렇게 다양해서 그 폭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좀 유아스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철학적인 그 이렇게 범접하기 힘든 그런 그 내면적인 세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첫 작품이지만은 얼마든지 그 발전의 그 소지가 많은 것을 제가 이 글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참 축하드리고요. 조금 그런 쪽에서 내적으로 좀 숨기는 글도 좀. 예, 알겠습니다. 제 이 집에서는 좀 더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집이다 보니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서부여 목사님. 우리 이 교수님 여기도 또 국문학과 출신이잖아요.
같은 자 맥락이 좀 흐르는 그 언어가 진짜 유의적인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시라는 것은 너무 또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이 좀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 벗어나서 막 강범위하니까 좀 그런 면이 이제 이게 시라는 건 그게 국민의 시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김소월 그런 사람들이 잘 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대중적은 이게 강범위하게 지식을 엄청 그러니까 이 시인이 철학자들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 그 우리 장우상 교수는 그런 분이야. 막 모든 그 저기를 이렇게 업해 계셔. 위에로 계셔. 매사가. 그러니 이게 보통인들 국민의 시로는 이게 내놓기가 그렇다는 얘기지. 아까워요? 아깝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좀 안 어렵게 되고. 쓰셨다 이 말씀. 그러니까 국문학교 출신 이상이 돼야만이 이 시는 포괄적인 예. 하기는 10개 이해를 이상 할 갖고 수가 있어야 있다는 돼. 얘기야.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쉽게 풀어서 쓴다고 했는데 이제 아니, 좀. 나는 안 돼요. 나는 오히려 너무 풀었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좀 쓰기는 했어요. 이해를 좀 거기에 쉽게 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컵에 대해서 풀어 쓰기는 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더 은유하시면. 예, 좀 알겠습니다. 감추.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아쉬움을 막 볼듯 말듯, 어. 볼듯 말듯. 이게 뭐가 막 보이는 것 같은데 못 잡아. 안 보여. 더 아, 감질나게. 예, 말씀하세요. 장 박사님 제가 하나 아 예. 장 박사님이 식물교수라는 시집을 내고 이 책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좀 아쉬움이? 아니 뭐 아쉽죠. 아무래도 제가 뭐 만족하면 그런 사람이 분들은 아쉽죠. 신이죠 신. 아니 그게 이렇게 좀 뿌듯한 마음 없어요? 뿌듯하시죠. 아니 그냥 뭐 그래도 뿌듯하기도 냈다는 하시지. 거를 뿌듯한 뭐 시간 만감이 잘 이제 지는 정도로 복잡하죠. 이게 그렇죠. 결국 책을 낸다는 거는 그 난산의 고통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책을 한 권 냈을 때 그 다음에 그 시를 접하는 그 마음 변화가 상상 이상으로 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책 한 권을 내잖아요. 그럼 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자꾸 남아요. 처음에는 정말 막 이게 좀 뿌듯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내놓을만 하고 자부심이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아쉬워가지고 나중에는 이 책을 다시 막 버리고 싶고 다시 전부 해소하고 회수하고 싶은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길 정도거든요. 그 마음이 생길 적에는 그만큼 자신이 업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절대 장 박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 이 책을 냈을 때 그 순수함은 다음에 성장해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로 좋은 시를 썼다고 평가를 해도 그 순수한 마음은 거기 미치지 못해요. 맞아요. 그래요. 이 책을 정말로 보물처럼 간직하시고 잘 보관하시고 지금 책 몇 권 내셨습니까? 한 이거는 대여섯 권 시는 됐어요. 처음이지. 시는 처음 한 다음에 한 5권 6권 됐어요. 아니 그럼 시는 처음이죠. 시는 처음이시고 예, 그렇죠. 이 천부 내셨어요? 예. 천부 내셨으면 100부 정도는 절대 그냥 소장. 소장하라고. 소장하셔야 돼요. 예. 진짜 책이 없어. 책이 좀 지나면 없어요. 예. 저는 책을 내고 내가 회수하고 지금 저기 교보문고에서 나는 누구 한 사람 책 주려면 사서 줘야 돼. 그럼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작가는. 한 100부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냥 소장을 예,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또 한 말씀 하시죠. 저는 뭐 감히 뭐라고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여기 우리 교수님 이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이 굉장히 제게 공부가 많이 되고 근데 너무 정말. 어렵긴 하지만 사실 제게는 좀 어려워요. 예, 아무래도 예, 예. 그렇겠죠. 그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 어려운 것들도 저는 이제 제 걸 만들기 위해서 오늘 아주 굉장히 감명 있게 또 깊이 열심히 듣고 지금 잘 예, 간직하고 예.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할 거니까 잘 가르쳐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병진 목사님. 네, 어쨌든 시집만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아주 신기한 것들이 하도 많아서 신비하고 놀라워. 네, 하도 많아서 신기시야. 예, 그리고 제목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주 그냥 각인이 진짜요. 됐어요. 제목도 잘 잡으셨고 근데 이제 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시는 함축과 생략인데 어떤 거는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거를 어떻게 줄일까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써도 될 것이 풀이 안 뭔가 해도 될 거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맞아요. 자꾸 이렇게 좀 줄여 더 나가다 찾아보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네. 띄더라고요. 시설을 이제 쓰시니까 더 시설을 또 쓰시니까 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권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내 얘기고 두 번째는 어머니 얘기고 세 번째는 딸 얘기고 이렇게 해서 분류. 하나는 이제 그 일본어판이고 그런데 첫 번판이 지금 없어요. 그 처음 뺐는데 없어요 진짜 지금. 그래 없어요. 몇 권은. 저도요. 그렇게 된다니까. 나도 한 권인가 두 권인가밖에 안 넘었어요. 그래서 아유 저 오늘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너무 저도 많이. 뭐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진 게 너무나 감사해요. 소중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강 목사님. 식물 교도소 일단은 언어적인 감각이 참 뛰어난 부분이 많고요. 상상력이 참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고 이 제목부터 언어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모습이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식물 교도소니까 식물을 비롯하면은 그 식물의 삶이 꽃과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식물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언어적인 이런 시를 잘 꽃피워갖고 꽃과 잎과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집을 앞으로 더 많이 만드시라 여기집니다. 처음이니까 또 보충하 이런 거 하면은 하여튼 워낙 또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작품으로 더 나아지려고 정말로 첫 시집이라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너무 이제 하여튼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시고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그걸 더 꽃피운다면 제 집에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드시라고 이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 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홍현 박사님은요.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 시절에 네. 우리 교수님이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강의를 들었을 거. 학교에서 이제 특강을 많이 들었고 정말로 다재다능하시고 이 지식의 한계를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죠. 네, 그냥 어느 사람도 범접하기 힘든 그런 그 다재다능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시고 아마 지금 학과 몇 개? 뭐 방송대 8개 학과고 8개 학과를 방송대 이제 그냥- 졸업해요 올해 2월에. 네, 그냥 아마 그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마 공부하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먼저 번에 그 서울에서 만났는데 우리 장 박사님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갑기도 했고 우리 또 장 박사님 그 형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 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아주 입지전 전국 총학생회장까지 했어요. 네, 전국 총학생회장까지 하셨고 지금도 그 무슨 가게죠?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네, 아름다운 봉사하기. 그 봉사 가게를 아주 열심히 봉사 활동도 하시고 그 형님도 이 학업의 끈을 놓지를 못해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맞아요. 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너무 반갑고 참 큰 인물을
우리 함께 했으니까 저도 이어서 얘기한다면 여기 성남에 통신 방송통신대 지사가 있잖아요. 지부가 거기에서 아무튼 장 교수님 두 형제분이 용감한 아주 저기 용감한 형제들하고 아, 잘 왜 있잖아요. 그거 뭐 리스트도 타시고 아무튼 우리 여기 이 성남 학습관이 굉장히 축복된 학습관. 저 밑에 보시면 제가 실제로 학위증 저는- 받고 사진 있죠. 저 장 교수 같은 분을 모시고 국문학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 근데 그거를 못 알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 얼마나 깝깝한지. 그건 약간 시기 질투도 있는 거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참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내가 막 옆에서 또 막 얘기도 듣고 그러면 아이 천생 뭐 연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내가 칭찬을 하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훌륭하신 교수님을 또 이렇게 제가 강의를 우리는 이제 교수님을 보니까는 이제 교수님 금방 알지만 교수님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아세요? 그랬더니 알죠. 아니 머리가 약간 색깔 자체가 좀 독특하셨고 예, 그래서 알았죠. 예. 자 이제 마무리로 네네네. 이제 한 말씀 하시고 저는 제가 영광스럽게 어떻게 말씀을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추천사라기보다는 어쨌든 네. 제가 식물 교도소 이 책 뒤에 제가 쓴 거를 네.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훈상 시인의 시집에는 말놀이시, 패러디시, 래풍의 사투리시, 하이퍼시 등 다양한 시의 실험이 녹아 있다. 그의 창의성은 그가 한문학에도 조예가 깊음을 보여준다. 또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된 그의 시들은 국제적 감각을 보여준다.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워즈워드, 키츠, 셀리, 프로스트, 파블로 네루다 같은 시인들이 떠오른다. 하이퍼시의 세계를 유영하고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그의 시세계에 찬사를 보낸다. 이해준. 제가 책 앞에서도 보면 이렇게 장 박사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쓰셨어요. 꿈속에서나마 이카루스가 되어 힘찬 비행을 꿈꾼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현실에서 실천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속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카루스가 되어 힘찬 비행을 꿈꾸시기를 희망합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유나 함치규나 생략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신문에 있는데 그 영문학 그거 박사학위 받으셨죠? 네. 저도 영문학 한문학 공부했는데 석사하시고. 저 영문 훌륭한 식구가 있는데 제가 그 식구 나는데 그 시인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정치가 혼란스러운 거는 나무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러보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구를 쓴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누군지 기억을 못했는데 혹시 아세요? 저도 그 시 전공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 부분 제가.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러보지 않은 목가적인 그런 환경에서 시골에 살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정치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영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세계가. 네. 조 바이든도 요번에 한국에 왔을 때 예이츠의 시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예. 그 시인들이 진짜 나무에 올라가서 노래를 많이 불러봐야 되겠네요. 예. 네. 뭐 이제 또 이야기 없으시면 아니, 그 제가 바라면 제가 뭐 늦게 오기도 했고 밥 먹고 왔는데 오늘 점심 제가 할 테니까 와! 저번에도 사셨는데 박사위에 박사. 책이며 또 상패며 이런 거 좀 한번 설명을 좀 쭉 한번 좀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방송대에서 공부했을 때 간단히 빨리 할게요. 이제 상패들을 많이 받은 거고요. 주로 제가 방송대에서 많이 좀 받은 거하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뭐지 신대학에서 그 편집위원장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받은 등록되고, 요거는 이제 신 등단한 그런 이제 패고, 이건 신 등단한 그런 등단패고요. 등단패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주로 제가 타로 심리 이런 거 전문가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릴까요? 전문가 자격증을 딴 이렇게 전문가 자격증을 딴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타로 심리 상담사에 보면 2급, 1급 보이시죠? 2급, 1급,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주 명리학 그 자격증이고요. 사주 명리학 받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타로 심리상담 전문가하고 획제 상담사. 이거 말고도 다 하려면 3박 4일 걸려요. 3박 4일.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따로 와서 예, 구경을 따로 원래 해서 제가 타로 상담도 지금 벌써 몇 건 막 하고 있어요. 그거 있고 주로 이제 그런 책들이고, 여기 있는 책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제임스 레게가 쓴 빨강 책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 빨강 책은 네. 제임스 레게가 이렇게 보여드리나? 제임스 레게가 쓴 그런 책들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사주 명리학 관련된 거고, 제임스 레게가 쓴 책들을 이제 제가 비디오 문학을 하다 보니까 좋아해서 한 거고, 여기 사진 그 신문 나온 거는 제가 방송대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사진인데, 위에 있는 건 제 형과 제가 찍은 사진, 용감한 형제들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실제로 학위증을 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 밑에 뭐 알짜 영어 상식,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이건 제가 쓴 책들 그런 거 올려놓은 거고, 제일 위에 보면 뭐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라고 제일 위에 있죠. 저 위에 보이세요? 제일 위에 세 번째 그런 책들도 이렇게 올려놓고, 뭐 그 외에 이제 제가 뭐 공부에 이걸 뭐 분류를 자세히 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여기를 올라가 보세요. 다양한 책들이 있고, 저기 위에도 올라가면 또 있어요. 따로 하러 와야 예, 되는데 한번 오셔서 전화가 하러 아 숙박도 됩니다. 네, 숙박도 되고.